제가 병원에서 일한 지도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해마다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시하면 안 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바로 만성 소화불량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밥을 먹고 나면 늘 체한 듯 불편하거나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고 병원을 늦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소화불량이라는 것이 단순한 속 불편함이 아니라 다른 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예전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입맛이 없어요 하시거나 밥은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 속이 꽉 막힌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위험일 수도 있고 단순한 기능성 위장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수개월 이상 계속되고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빠진다면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이었고 매일 운동도 꾸준히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고 체한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초기 검사에서는 위 내시경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표정이 계속 어두웠고 체중이 2달 사이 6kg 이상 빠졌다는 말에 저는 추가 검사를 강하게 권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췌장암 위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라며 넘어갔더라면 훨씬 늦게 발견되어 치료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소화불량이 암이나 큰 병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기능성 위장 장애, 즉 특별한 구조적인 이상 없이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들도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등 여러 약들이 위장을 자극하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항상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 목록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어떤 분은 위장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위장약을 더 추가로 드시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식습관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환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드시거나 TV를 보면서 식사하시는데 이런 식사 습관이 위장에 안 좋습니다. 꼭 누군가와 대화하며 천천히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이 위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챙기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너무 맵거나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위벽을 자극해 만성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는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는 순간 그게 병의 씨앗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증상이라도 일기처럼 메모해 두는 습관을 권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속이 불편했다. 저녁은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자신의 소화 상태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소화불량으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증상이 단지 속이 더부룩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기피하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감까지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1세 남성 환자분은 예전엔 매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식후에 속이 너무 불편해져서 바깥 활동을 점점 줄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복부 팽만감과 가스찬 느낌, 잦은 트림, 불편한 속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활동량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결국 신체와 정신 모두의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노인 환자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체중이 줄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냥 입맛이 없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으로 인한 식욕 저하는 곧바로 영양실조,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낙상은 다시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면역이 약화되면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노년층에서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 환자분은 진료 중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손주 도시락 싸고 나면 내 밥도 잘 챙겨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죽이나 대충 넘깁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체중도 7kg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지요. 진료를 통해 위장 기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식단을 조절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먹는 것이 곧 삶입니다. 식사를 포기하면 그만큼 삶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식사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쉬운데 혼밥이 우울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식사 환경을 바꾸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사 시 음악을 틀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습관도 식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소화불량의 또 다른 측면은 자율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을 조절하는 신경의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천천히 소화가 진행되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물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나 가스가 늘어나고 심하면 식욕부진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수면장애로까지 이어져 만성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불면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밤늦게 식사를 하거나 위장에 부담을 주는 식사 패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식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위장 기능 자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어르신 스스로의 적응입니다. 오랜 시간 속이 불편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상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변화도 기록하며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권장합니다. 내 위장에 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매일 짧게 기록해 보라고요. 이런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소화기계 건강의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백한 건강 문제이며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단지 위장 기능 저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식사 습관, 심지어는 식사 전후의 행동까지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젊을 때보다 위장 활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이제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식습관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은 건강식의 대표 주자처럼 여겨지지만 위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씹는데도 힘이 들고 섬유질이 많은 만큼 소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백미 위주의 부드러운 죽이나 진밥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채소 샐러드는 젊은 층에겐 다이어트에 좋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든 노년층에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처럼 섬유질 많은 채소는 데쳐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발효된 채소는 유익균을 포함하고 있지만 소금 농도가 높고 위를 자극할 수 있어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운 김치 한 조각도 위벽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튀김류나 볶음류는 위장의 배출 속도를 늦추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밤늦게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밤마다 속이 쓰리다며 내원하시고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저녁 식사의 시간이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가볍고 담백하게 먹는 것이 위 건강의 핵심입니다. 가끔은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다 보니 자기 전 공복감을 못 이기고 야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소량의 따뜻한 죽이나 두유,
한 잔을 드시는 방식으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식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량은 줄이면서도 간식은 오히려 늘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빵, 떡,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위 점막을 자극하며 포만감을 방해해 제대로 된 식사를 방해합니다. 간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삶은 고구마, 바나나, 군, 단호박, 견과류처럼 소화에 부담이 덜한 자연식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는 적은 양으로도 영양이 풍부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은 위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처럼 급하게 먹는 식습관은 노년기에는 분명히 독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의 행동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특히나 밤늦은 시간의 식사는 이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최소한 식후 30분에서 1시간은 상체를 세우고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후에는 뒷마당이나 집 안에서 몇 바퀴 천천히 도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권합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위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시는 것도 위 운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전후에 너무 찬 음료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 한 잔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음식 자체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했는지, 어떤 날은 소화가 잘 안 됐는지 식사 일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식사 후 느낀 점을 짧게 적어 두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지를 보고 나서 식단에서 특정 음식을 뺀 뒤로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이 불편하다는 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내 생활 전반이 잘못되어 있다는 하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더 섬세하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정직한 기관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늘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위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식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습관 전반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리듬과 깊게 연결된 장기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위장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음식물 소화 및 배출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걷기 운동만으로도 위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합니다. 저는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후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거나 숨찰 정도의 걷기가 아니라 숨이 편하고 말하면서도 걸을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위장뿐 아니라 신경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팔 돌리기 등의 활동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집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이나 외로움은 위장 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위장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정서적인 자극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면 습관은 위장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밤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켜 위산분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더부룩함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잠들기 시간 전에는 가급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식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허기가 있을 경우
따뜻한 물이나 소량의 바나나 정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도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조용한 음악 듣기,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 낮 시간, 햇빛 받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면 유도를 도와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위산 과다 분비, 위경련, 식욕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감은 만성 위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각하고 이를 조절하는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내에서 화초를 가꾸거나 손으로 하는 간단한 작업, 예를 들어 바느질이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도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나만의 안정된 루틴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상 시간, 일정한 식사, 일정한 산책 시간. 이런 단순한 규칙이 반복될 때 위장은 비로소 그 리듬에 맞춰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는 약 복용 습관입니다. 위장약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무분별하게 장기 복용할 경우 오히려 위산이 너무 적게 분비되어 소화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복용해야 하며 증상이 반복될 경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그때그때 약으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었을 때보다 위장이 훨씬 예민해져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상을 감추는 것이 아닌 몸이 보내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보는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처럼 위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제입니다. 소화가 잘 되면 밥맛이 나고 밥맛이 나야 기운이 생깁니다. 기운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식탁 위에 영향을 주며 결국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장은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을 많이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위장을 돌보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정성껏 대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속, 가벼운 몸,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유로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장 관련 문제는 조기 대응이 가능하고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벼운 속쓰림, 조금씩 줄어드는 식사량, 반복되는 트림이나 가스. 이 모든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닌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한 어르신은 위험 진단을 받고도 몇 달간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여쭈었더니 그냥 참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데 뭐.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분은 체중이 6kg 이상 줄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기력이 없어 외출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험이 만성으로 진행되며 윗점막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위축성 변화까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치료를 시작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항상 강조합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작은 이상이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회복보다는 유지와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위장 건강이 있습니다. 위가 편안해야 식사가 즐겁고 식사가 즐거워야 생활이 활기차고 활기찬 삶이 곧 건강한 노년의 바탕이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절대 거르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음식의 양보다는 질. 많은 양을 먹으려 애쓰기보다 소량이라도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 매일 산책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마지막 다섯째는 정기적인 진료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위장 관련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해 줍니다. 잘못된 식습관, 무리한 생활, 감정적 스트레스 모두가 위장을 통해 표현됩니다.
따라서 위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번 이야기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인생도 잘 풀립니다. 이 말이 가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장 건강은 노년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은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십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 분이 건강해야 가족 전체가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위장 건강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세 끼를 정성껏 준비하고 소화에 귀 기울이고 운동과 휴식을 생활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돌보다 보면 어느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당신이 드시는 첫 끼 식사입니다. 그 한 끼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